미국의 기록에 따르면 알버트 시니 헐롱 주니어 미 상원 의원은 1963년 1월 10일 이른바 리버럴 의장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 공산화를 위한 45가지 목표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침투했다고 주장했던 헐롱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로 미국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공산화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헐롱 의원의 경고는 현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사시 미국의 유일한 대안은 핵전쟁밖에 없다는 주장을 확산시킨다. 둘째, 핵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적에 타협 항복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확산시킨다. 셋째, 미국의 완전한 무장해제가 도덕적이라는 운동을 확산시킨다. 넷째, 공산권 국가와도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확산시킨다. 물론 전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역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시키도록 한다. 다섯째, 러시아와 소련의 위성 국가들에 대한 장기 차관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섯째, 공산권 국가들을 포함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무기의 원조를 증대시킨다.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중국 공산당의 유엔 가입을 허용한다. 여덟째, 동독과 서독을 분단 상태로 놔둔다. 아홉 번째,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회의를 연장시킨다. 이유는 미국이 이에 동조에 협상을 하는 동안 핵실험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소련의 모든 위성 국가들을 유엔에 가입시킨다. 11번째, 유엔을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홍보한다. 유엔 헌장을 새롭게 작성하게 될 경우 독립된 군사력을 확보한 하나의 단일 정부, 곧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야 한다. 12번째,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 13번째,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폐지시키도록 한다. 14번째, 미국 특허청에 러시아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15번째, 미국 내 하나 혹은 두 개의 정당을 공산주의자들의 휘하에 놓는다. 16번째, 미국의 사법체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판결 과정에서 시민적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전술적 판단을 내리도록 만든다. 17번째, 교육계를 장악, 사회주의 확산 벨트를 형성하고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를 실시한다. 교육과정을 단순화시켜 고사들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교과서에 주입시킨다. 18번째, 각 학교 내 학생신문을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도록 한다. 19번째, 공산주의자들이 공격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시위를 하도록 만든다. 20번째, 언론의 침투에 서적 비평 및 편집, 언론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든다. 21번째, 라디오, TV, 영화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공산주의자들이 선점한다. 22번째, 모든 예술적 표현 방법을 동원해 미국 문화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킨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 내 공원과 빌딩에서 모든 미국적 상징물들을 없애는 대신 볼품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23번째, 미술평론과 미술관 관장 등에 대한 조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모든 미술을 추하고 불쾌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24번째,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외설 산업을 확산시킨다. 25번째, 포르노 영화, 외설 서적, 외설적 TV 및 라디오 방송 등 외설 산업을 확산시켜 사회의 도덕 기준을 무너뜨린다. 26번째, 동성애, 변태 성교 및 난교 등의 행위를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성생활인 것처럼 선동한다. 27번째, 공산주의자들을 교회에 침투시켜 종교는 원래 사회주의적이었다는 주장을 확산시킨다. 성경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다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인간의 지적 성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인간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28번째,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민호하에 교육 현장에서 기도 및 종교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29번째, 미국 헌법이 부적절하고 구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30번째, 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적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이기적 인물이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이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31번째, 모든 형태의 미국 문화를 축소시키고 미국 역사 및 거대한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역사를 부각시킨다. 32번째, 교육, 사회,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33번째, 공산주의 조직 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법 절차를 제거한다. 34번째, 의회의 활동을 비미국적인 것으로 채운다. 35번째, FBI 활동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킨다. 36번째, 노동조합의 침투,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37번째, 대기업의 침투, 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38번째, 경찰 조직의 활동을 넘어서는 위원회를 만든다. 이를 통해 모든 범죄를 정신적 문제로 간주해 범죄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9번째, 공산주의 목표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병리학 등 정신분석학 분야의 공산주의자들이 전무한다. 40번째, 가족을 하나의 사회기관으로 전락시킨다. 이를 통해 성적 타락과 이혼을 부추긴다. 41번째, 편견과 억압 등을 이유로 자식을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42번째, 미국의 합리적 전통에 반응하도록 폭력성을 증대시킨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학생 조직과 이익단체들로 하여금 반미를 부추긴다. 43번째, 최종적으로 미 연방정부를 붕괴시킨다. 44번째, 파나마 운하를 매각한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소유권은 1977년 체결된 카터, 토리호스 조약의 근거 1999년 12월 31일 정오를 기해 파나마로 변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콩 소재 중국계 거대 해운회사인 허치슨 암포아가 사실상 파나마 운하의 입구와 출구에 해당되는 크리스토발 항구와 발보아 항구를 조차했습니다. 허치슨 암포아는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다름없는 장강신업 총수 리카싱의 조종을 받는 기업입니다. 리카싱은 중국 최대의 범죄 조직인 삼합회와도 깊은 관련을 맺어온 인물입니다. 삼합회는 북한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은 현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마다 중국의 영향하에 있는 파나마 운하 관리청과 티격태격하곤 합니다. 이유는 미 군함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8시간 동안
허치슨 암포화사의 현지 법인 직원들에게 군함 내부를 상당 부분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운하 통과 기간 동안 현지 파일럿을 비롯한 상당수의 허치슨 암포화사 소속 선원들로부터 통항 업무를 조사받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치슨 암포화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클린턴 재임 시절인 1998년 다수의 군중이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해군기지의 부지가 중국계 거대 선박회사인 코스코에 넘어가는 것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파나마와 밴쿠버 그리고 바하마를 통해 미 본토를 겨냥한 군사적 공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5번째,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이것이 45가지 공산주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 45가지 공산화 전략을 토대로 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